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입니다. 자, 제가 오늘 D-20일 주제로 고른 건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올해 안 할, 이번 지방직 대비로 사실은 하지 말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국가직 대비할 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제가 공직자 윤리법 이렇게 두 개의 법을 비교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쉬지 말고 법령, 요거는 진짜 혼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1조부터 28조까지 사실 우리가 어제 진행했던 행정규제 기본법보다도 훨씬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꼼꼼하게 이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제가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국가직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국가직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로 제가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법령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의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아시겠지만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도 안 되니까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제한하자. 이해충돌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걸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들을 두자.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2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2년부터 시행되었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법의 내용 보시면 뭘 정의하냐면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면 누가 공직자고 어떤 상황이 이해충돌이고 그래서 사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정의해요. 공공기관은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이요? 여기까지가 공공기관. 그죠? 중앙행정기구 다 들어가요. 그죠? 아까 우리가 어제 봤었던 행정규제 기본법처럼 행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다 들어갑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공기관은 이런 거. 그 다음 공직자는 그럼 누구냐? 공직자는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비스코 무례한 사람.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직자가 되는 거죠. 공공기관의 장, 그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모두. 이들 모두 다 공직자. 그래서 공직자가 누군지 쓰고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의무를 좀 더 강하게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누구지? 고위공직자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딱 봐도 고위공직자인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교, 그다음 교육공무원 중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 뭐 교육감 이런 사람들 나오죠. 학교에 장 나오죠.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인 세관장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작정하고 어디까지가 이 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올해 이미 국가직에 출제가 되어서 그때 틀리셨던 분들도 분명히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전체를 다 읽는 건 그닥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고위공직자들이 있고 보통 정무직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공무원들, 일반적인 공직자들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좀 더 강하게 받는 공직자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고위공직자 나왔죠?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기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를 저해하거나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그리고 직무 관련자, 직무에 관련된 사람. 그죠? 직무 관련자는 특정한 직무에 관련된 사람, 공직자인데 그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직자들을 설명하는 표현이어서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직무 관련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 이들도 직무 관련자,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들이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공직자라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다음 이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 관련자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공직자나 직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는 거죠. 누가 사적인 이해관계자냐?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공직자가 대표자, 관리자,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을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사람. 그래서 문제에는 공직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저희 법령에는 직무 관련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는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별도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뭐냐면은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공직자는 국가의 의무도 있고요, 공직자의 의무도 있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공평 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그러면 스스로 먼저 알아서 직무 수행을 회피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가, 그 직무랑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사적인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습니다.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공공기관 직무 관련의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나와 있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같은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거니까 사실 되게 공직자들이 부패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진행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사실 내가 내 이해관계랑 같이 관련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강제적인 윤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공직자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수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직무 재배정하거나 전보하거나 이래서 이해충돌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이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배제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충돌 방지 담당자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 수행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혹은 공익 증진을 위해서 직무 수행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8조에는 고위공직자. 자, 조금 더 다른 규정을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공직자나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 개시하기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업무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활동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법령 내용들이 나와 있죠.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신고해야 되고요. 직무 관련되어서 외부 활동도 제한되었고요. 가족에 대한 채용 제한, 퇴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하는 거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이 모든 업무를 누가 총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을 하고 국민권익위가 총괄을 하지만 총괄을 국민권익위가 한다고 해서 신고를 국민권익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 이게 23년 국가직에 출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하면 신고한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다 할 수 있고요. 신고자는 이 법으로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받게 됩니다. 뒤에 있는 이 2항의 내용은 신고자가 법에 의한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정한 신고들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들 신고 처리 아시겠지만 조사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에 대한 모든 업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 조사, 감사,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신고 대상자 보호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고요.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 5항의 내용이죠. 공공기관의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공공기관의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왔거나 손실을 방지했거나 공익을 증진시켰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고 법적 처벌이 됩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뒤에 있는 규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그런 법정형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 내용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입니다. 23년 국가직 9급에 실제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21년 5월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고 이거 2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보시는 이 2번하고 3번은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법의 내용이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 관련된 이론적 내용입니다. 특성에 따라 잠재적인 형태의 이해충돌도 있을 수 있고 외견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형태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잠재보다는 외견이, 외견보다는 실제가 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만년선지죠?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 이 기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세행정학 3.0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교재가 약간 기본 개론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4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신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 역시 신고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전제.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면 문제에서 보통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신 부분들만 위주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의 취지가 어떤지 내용은 어떤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이것과 비슷한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의 내용들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취지 그리고 내용들의 이런 인가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내용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이제 2주 남았어요. 열심히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